서대문 여관이라고 적힌 간판. 예전엔 여관이었지만 이젠 문화공간입니다. 오늘은 독립출판물의 저자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새하얀 벽을 전시관처럼 꾸민 실내에서 여성들이 책을 읽고 있다. 기성 출판계의 틀을 벗어나서 스스로 책을 만들고 유통하는 사람들. 현경도 그런 작가 중 한 명이죠. 현경이 책을 정리한다. 게다가 이 전시회의 기획자이기도 합니다. 작은 여관방은 작가들의 서재로 변신했습니다. 이곳에 현경의 서재도 있습니다. 겉표지에 병동일기라고 적힌 노트가 펼쳐진다. 세 번째, 현경의 병동. 한 달 전 현경은 정신과의 보호병동에 입원을 했고 그때의 일기가 책으로 나왔습니다. 현경 인터뷰. 이거는 병동에서 썼던 일기장인데 이거랑 같이 둬서 많이들 써주시는 것 같아요. 현경이 메모장을 넘겨본다. 매일 웃고 다녀서 제가 우울하다고 하면 아무도 안 믿어요. 난 진짜 힘든데 라고 적혀있는 거 밑에 저희 반 아이도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로 위로가 될지 몰라서 어떻게 쳐다봐야 할지 몰라서 안아줬어요. 그래도 미안해져요. 이렇게 적어주세요. 되게 힘드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진짜. 현경은 독립출판물 시장에서 처음으로 우울증 이야기를 펴낸 작가입니다. 첫 책의 제목은 그녀의 증상에서 따왔죠. 제가 평소에 우울증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인 것 같고 조증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상태인 것 같다라는 말을 몇 번 했어서 그 친구가 그걸 붙여서 만들었던 거거든요. 근데 진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만 같은 상태가 되고 또 밥을 안 먹어도 되고 잠도 거의 안 자고 그래서 한 달? 3주 정도는 하루에 한두 시간씩 잤던 것 같아요. 밥도 잘 안 먹고 그래도 뭐 일어난 순간부터 자기 전까지 계속 만들어내고 일하고 이랬던 상태였었죠. 현경의 조울 증세는 몇 년간 지속됐지만 병원에 입원할 만큼 심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현경이 택시를 탄다. 사실 예전에 병원에 다닐 때는 그렇게까지 끝까지 말을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 진짜 너무 심각해져서 병원에 다시 갔을 때는 아, 이번엔 진짜 솔직하게 말해야겠다. 이번에 생각했어요. 그렇게 솔직하게 말하고 나니까 조금 더 괜찮아진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했다가 폐쇄병동으로 가게 됐었죠. 죽고 싶어요 이렇게 라는 말을 되게 구체적으로 했었는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전 쫄보라서 죽지는 못할 거예요 라고 그 뒤에 붙였는데도 되게 심각하게 생각하시면서 이제 갈 곳은 이제 병동밖에 없다 하셔가지고 현경이 앓고 있는 우울증은 우울과 그 반대극인 조증이 교차한다 해서 조울증 또는 양극성 장애라고 불립니다. 감정 그래프. 우울증이 우울한 감정이 2주 이상 지속되어 극도의 무기력을 경험한다면 조울증은 에너지가 과도한 조증과 무기력한 우울증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막 서울시 노원구. 퇴원 이후 한 달 만에 찾은 병원. 정기 진료를 받는 날입니다. 현경이 진료 대기실에 앉아있다. 약간 정신과, 정신건강의학과라고 하는 게 되게 제 삶이랑 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는 별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운동 가는 것처럼 귀찮긴 한데 가야 되는 그런 곳. 진료실. 오랜만에 또 뵙습니다. 네. 얼마 만에 뵙는 거죠? 한 달
한 달 좀 더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뭐 이렇게 약 드시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 주신 거만 다 먹고 뒤로 안 먹었어요. 최근에는 이렇게 출근을 하고 있는데 아무 생각이 안 들고 뭘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생각의 흐름도 좀 늦어졌군요. 전에 어떤 식으로 이제 우울과 우울이 아닌 게 어떻게 교차하나 이런 걸 뭐 다시 한번 봤는데 요 봄철이 조금 취약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4, 5월에 진짜 항상 좀 네. 심각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주변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뭐 긴밀하냐, 뭐 관계가 깨지느냐 이런 것도 어떤 힌트가 될 수 있고요. 자기 자신의 감정을 잘 체크하시는 게 경과에는 꽤 중요하니까요. 네, 그때 약 먹었을 때 그거 먹으면은 아침에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한 10시간 자고도. 근데 일반적으로는 약은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하는 게 아니고요. 일정한 농도가 유지가 돼야 되는 게 또 중요하거든요. 저도 가끔 이제 피검사나 이걸 통해서 재보고 그래서 이제 너무 많으면 좀 줄일 수도 있고 잠을 위해서 드린 약이 지금 몇 개 있거든요. 그거는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드셔보시고 상태가 계속 달라지면 약도 바뀌어야 되거든요. 저도 좀 감을 잡을 수 있게 열심히 방문을 해 주셔야 돼요. 전문의 인터뷰. 현재 양극성 장애는 약을 끊는 것보다는 계속 유지하는 게 최고로 좋은 치료라고 돼 있어요. 뭐 약을 써야 되는 뭐 기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원해서 우울해지고 원해서 뭐 들뜨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료의 핵심은 약을 꾸준히 먹고 감정의 오르내림을 일정한 폭으로 조정하는 일입니다. 조증일 때도 우울증일 때도 그건 늘 쉽지가 않습니다. 건물 2층에 있는 카페. 대학 동창 레성을 만났습니다. 입원 전에 보고 2달 만입니다. 현경이 20대 남자와 마주 앉아 있다. 요새 좀 낫니? 원래 엄청 조증이었어요 그때. 요즘에 약간 좀 멍해진 것 같아요. 아무 생각이 없대. 술을 안 마셔야 되는데. 술 별로 안 마셔. 성경님한테는 어떤 친구 같아요? 어렵다. 저는 친구가 몇 명 없어가지고 저도 안 좋은 상황일 때 불러도 언제든 될 것 같은 친구. 올해 들어 자주 못 봤지만 입원 전에 본 현경은 유독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갑자기 그런 얘기였거든요. 제가 훈련소에서 이 친구한테 편지를 써줬는데 시간이 없어서 답장 못했다. 근데 사실 별거 아닌 얘기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미안하다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미안해서 울었다기보다 되게 상태가 안 좋아서 사실 그때는 얘만 한번 보고 죽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현경이 눈물을 닦는다. 되게 놀랐죠. 나중에 듣고 보고 죽으려고 했다니 그게 할 소린가 싶기도 하고. 그 친구 말고도 몇몇 친구들이 그렇게 저를 감시를 많이 했어요. 그 이후로도 이렇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생각해보면 되게 고마운 일이죠. 대학 때부터 봐왔지만 현경이 처음부터 이렇게 심약한 친구는 아니었습니다. 항상 바빴거든요. 본인이 부담을 지려고 하는 친구다 보니까 되게 일을 도맡아 했어요. 이거 하자 그러면은 그 다음날 뭔가 뚝딱뚝딱 뭐가 안 들어오거나 힘이 넘친다고 해야 되나요? 그동안 많이 변했지만 남다른 추진력은 여전합니다. 저도 근데 병원 책 나온 건 조금 놀랐어요. 근데 약간 저는 그런 경험을 남겨서 다른 사람이 누군가 약간 참고할 수 있는 그런 글을 남긴다는 거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약간
우리가 모두의 삶을 살 수는 없으니까. 힘겨운 20대를 지나느라 마음을 다쳤지만 현경은 여전히 좋은 사람입니다. 레성은 그걸 알죠. 햇살이 드는 창가에 책이 진열돼 있다. 현경의 책 회수의 병동으로의 휴가 북토크가 열립니다. 독자들은 이 낯선 이야기의 작가가 궁금합니다. 현경이 마이크를 쥐고 물 한 모금을 마신다. 폐쇄병동이라는 곳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신과에서 중환자실 같은 곳, 정신과적으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반드시 필요한 공간인데, 이 환자들을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게 아니라 이 환자들을 사회로부터 보호하는 공간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내가 먼저 얘기를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얼마 전에 얘기를 하다가 되게 무균실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책 읽기랑 TV 보기, 탁구 치기, 피아노 치기, 이 정도가 끝이었어요. 보통 우울증이나 자살 시도하신 분들이 젊은 사람들 중엔 대부분이고, 40, 50대, 50, 60대 되면 초기 치매이신 분들, 그리고 좀 20대나 애매한 나이에 있으면 조현병인 분들도 꽤 계셨어요. 여기서는 아무랑도 친해지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두 번째 날부터 바로 친한 친구가 생겼습니다. 책에는 20대 환자였던 언니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여자는 내게 왜 이곳에 들어왔냐 물었다. 나는 잠깐 고민하다 술 먹고 죽으려고 했어요. 짧게 답했다. 드레싱을 한 여자의 이유는 척 봐도 알 것 같았는데 나도 왜인지 물었다. 현경이 책을 읽는다. 언니가 옆에 앉았다. 또 늘어난 할퀸 자국. 나는 피아노 앞에서 말했다. 언니 있죠. 제가 예전에 했던 인터뷰에서 누가 이러대요. 제정신으로 살아가기 힘들 수밖에 없는 세상인데 보통 사람들은 그걸 남한테 풀어요. 그런데 착한 사람들은 그럴 때 자신을 탓하고 핥히고 죽이는 거래요. 언니는 대충 끄덕였다.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을 것 같았다. 언니가 항상 이렇게 좀 없어졌다 싶으면 자해를 하고 안정실에 갔다가 다시 나와서 슬프게 앉아있고 이래서 거의 매일매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언니가 착해서 그런 거다. 그리고 그 좀 나빠질 필요가 있으니까 화가 나거나 기분이 안 좋으면 나를 때려라 라고 했는데 항상 어떻게 그러냐고 하면서 그냥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아무튼 현경이 책장을 넘긴다. 언니의 오래된 병세는 좋아지지 않았지만 현경은 스스로의 진심을 마주볼 때가 있었습니다. 사파로 그린 진료실. 면담을 하다가 주치의 선생님이 물었다. 그래서 죽고 싶은데 정말 죽을까봐 그게 무서운 거죠? 소매로 눈물을 닦으며 끄덕였다. 순풍에도 꽃들이 바들바들 떨었다. 색색으로 떨리는 꽃들을 보면서 우리들도 많이 떨리는 꽃이구나 생각했다. 현경의 사인을 받는 사람들. 북토크가 끝나고 나니 독자들은 이 젊은 작가가 더 궁금해집니다. 본명으로 책을 펴낸 그녀의 솔직함 앞에서 사람들은 묻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참가자 사회에서 인터뷰. 격리시키는 게 아니라 사회에서 이제 보호되는 공간이었다라는 게 제일 인상 깊었어요. 폐쇄병동에 실습 나가고 있거든요. 편견을 갖고 막 저렇게 아픈 사람들만 미쳐야지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정말 우리보다 더 똑똑하시거나 더 많이 활동하다가 상처받고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 사실 저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환자의 목소리로 병동 이야기를 듣는 밤. 오래 기억날 것 같은 밤입니다.